오늘은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현지 시각 새벽 5시 20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남단의 휴양 도시 나트랑이고요. 여기는 메인 해변. 여기가 꽝중 광장 공원과 앞에는 야짱 시청이 있고요. 랜드마크들, 호텔들이 쉐라톤 호텔이나 또 여기 레지던스, 또 제 뒤편으로는 핑크타워가 있는 그 메인 해변 지역인데요. 일단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온 것은 사실 일어난 게 아니라 밤을 새웠습니다. 해돋이 보려고. 여기가 동해잖아요. 베트남의 동해. 지도상으로는 남중국해라고 되어 있는 베트남의 동해고, 그래서 동쪽이어서 해가 이쪽에서 뜹니다.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해돋이를 보려고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여기 나짱 체류 한 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지금 해변 풍경이 진짜 진 풍경이네요. 일단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그 신비로운 태고의 그런 신비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분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일찍 일어나서 나다니더라고요. 내용인즉 보안이 수영하러 오는 것이었군요. 지금 이 새벽 5시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냐?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시원해요. 저는 해돋이 보러 나왔고요. 근데 해변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시간에 이 정도 해변 분위기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기 때문에 늘 이 시간에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타이밍이어서 사실 이런 분위기, 이 시간에 해질 무렵에 해피에서 토이가 이쪽이 동쪽이니까 해가 서쪽으로 질 때쯤에는 여기 다 그늘이 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저녁에는 수영하는 건 아는데, 이 시간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아침도 아니고 새벽에 이렇게 해수욕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옆에는 할머니 앉아서 다리 주무리고 계시고, 현지인 할머니 앉아서 정말 놀랍습니다. 저쪽 방향은 그렇게 붉지 않고 이쪽 방향이 많이 붉은 것으로 봐서 이쪽이 정동쪽에 가까우리라고 예측은 하는데, 나침반을 지금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측에 보이는, 정면 우측에 한시 방향에 보이는 것처럼 구름이 많이 끼어서 사실 진짜 해가 뜨는 광경을, 일출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5시 이제 한 25분 정도가 되었을 것 같고요. 구글 정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오늘 베트남에서의 해돋이, 물론 하노이, 수도 하노이를 기준이긴 합니다만, 크기나 여기나 경도는 크게 비슷할 거니까, 해돋이는 경도잖아요, 위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은 5시 42분인가 그렇게 구글링해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5분이라면은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이후에는 해가
정상적으로 떠야 예, 구글링한 결과하고는 맞아 떨어지는데 실제로 뭐 과학적인 계산에 따라서 나온 구글링 정보가 맞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해가 뜨는 거를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볼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지금 변수네요. 구름이 많이 동쪽 하늘에 저렇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언뜻 저기 이제 일부 측면으로 구름이 없는 부분으로 지금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걸로 또 만족하고 오늘 끝을 내야 할지 어떨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그나저나 동쪽 하늘 저기 끝의 구름 너머 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뜨는 햇살에 하늘이 곱게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저 바다를 향해 있는 저 하늘을 향해 있는 바다 지금 뭐 까만 점들은 다 사람들의 머리고요. 그 사이로 그 위로 물결 여기도 찰랑찰랑 하늘을 비치면서 물결이 수면이 찰랑거리는 모습이며 저기 동쪽 하늘 햇살이 비쳐 스며 나오는 저 바다 표면의 붉은 빛 바다가 반영하는 동쪽 하늘의 저 여명의 붉은 빛은 신비롭습니다. 바다의 색이 또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기를 밤올빼미 나이트 아워로 태어나서 밤에는 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잘 못 자고 늦게까지 잘 버티는 반면에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싸리 이렇게 나오려면 밤을 새웠어요. 물론 저녁 답에 좀 눈을 붙여서 불 켜놓고 숙소에 호텔방에 불 켜놓고 그렇게 선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해서 아침 해돋이 보고는 들어가서 다시 눈을 좀 붙여야 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일정은 이 아침 이벤트를 위해서 모두 다 희생을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오늘 작정을 하고 나왔고요. 크게 실망스럽거나 혹은 그 결정과 계획이 후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의외의 이 광경, 이 시간 6시도 안 된 상황에서 새벽 5시 그 이전부터 나왔단 얘기 아니야. 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기 빼곡합니다. 완전 한낮에 최고 피크 수준이에요. 소란스럽고 음악 막 나오고 괜히 누가 틀어놓은 음악 같은데 막 운동하고 그죠? 저기 춤추는 것 같다.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 느낌에 그래요. 그나저나 이렇게 강아지도 많고 네 사람 이렇게 바글바글 거의 뭐 저쪽으로는 물반 사람 반 정도 분위기인데요. 일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런 여기 바이크 보세요. 바이크 이게 사실 바이크 못 들어오는데 새벽이라서 이 광장 안에 바이크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하고 수영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바이크에 지금 옷가지가 걸려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대부분 현지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수영하러 나올 수 있으리라 혹은 나오리라 생각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 외지 방문객, 외국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드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지인들의 여기 해수욕 문화 내지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신기하네요. 대충 이런 분위기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지만은, 네, 이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다. 스피커 공식적인.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사람들 따라서 현지에 가면 현지인들이 하는 게 진리죠. 오랜 기간 시간 경험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축적되어서 최적의 그런 시츄에이션과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얘네들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걸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격언에 나오는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그 속담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해수욕하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생리 리듬과 제 개인적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까지 밤을 새워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해돋이, 이런 정확하게 천체의 변화, 이 신비로움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의 이 천체의 변화, 이게 주변이 이렇게 소란스럽든지 혹은 사람들이 있든 없든, 물론 없으면 훨씬 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좋긴 하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외부의 자극들을 차단한 상태로라면, 네, 없다 치고 자연만 있다 치고 한다면 참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그런 감성을 자극했던, 물론 그것 아니더라도 내재적으로 제게 그런 감성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헬렌 켈러의 그 이야기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처럼 말이죠. 단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네, 마지막에는 슬리반 선생님을 보고 만지고 하고 싶다. 만지었던 그 슬리반 선생님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밤에는 꼭 하고 싶은 게, 밤을 새워서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그 변화를, 하늘의 변화를 꼭 두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감동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저도 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시력이 그렇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거 내 눈으로 안경 쓰고라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목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게 꼭 즐겨야 하겠다, 다 오롯이 누려야 하겠다. 그것이 헬렌 켈러와 같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가 아닐까.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런 것들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성실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광경, 스펙타클, 영어로는 스펙타클이라고 하죠. 볼거리. 근데 그 대장관, 장관의 그 볼거리, 스펙타클. 근데 그 스펙타클은 영어로도 안경이기도 하고 보는 것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묘한 일치들, 코인시던스들이 언어적인 측면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스펙타클이 아닌가.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런 변화의 감동들,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롯이 또 그 속에서 흡수되어서 느끼고 동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많이 붉게 물들어서 곧 뭔가 하나라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껏 하게 만드는 동쪽 하늘이긴 한데, 여기 구름이 너무 넓고 짙게 지금 동쪽 하늘 끝을 다 가리고 있어서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이 모험을, 이 무리수를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다시 두어서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오늘 모처럼 성공한 이 새벽 외출인데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아쉽네요. 진심 아쉽네요. 지금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한 5분 내로 해가 돋을 것 같은데요. 난리입니다. 여기는 아침에 지금 오각형, 육각형 만들어 놓고 족구 비슷하게 아저씨들이 공을 차고 머리로 받고 이어받고 하는데 상당히 과격하네요. 상당히 파워 있습니다. 그 축구 분위기입니다. 아침부터 베트남 사람들 절대 게으르지 않네요.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이걸로 봐서는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현지인들이거든요. 상당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역동적입니다. 인구가 1억인데 이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국민성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약속 지키는 거라든지 그런 웬 징글벨? 뭐지? 엄마 징글 운동하시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군요. 야 저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닌가? 징글벨. 징글벨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풀리거든요. 저 노래도 최소 10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소란함과 분주함,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군중은 예상 외여서 살짝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참 예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천기, 하늘의 분위기, 색깔, 저기 하늘 너머로 보이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보는 동해, 나는 남중국해보다는 동해라고 불러주고 싶네요. 자꾸 제페니즈 씨하고 이스트 씨가 겹쳐서요. 이게 이런 공감들도 좀 많이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베트남의 동해에서 바라보는 동쪽 하늘의 변화 참 웅장하고 거대하고 장관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계측하고 그리고 알아온 정보대로 해서는 이제 약 1분 후면은 저기 하늘에서 해가 떠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고 계획 무하마드 알리가 그랬다죠.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다. 조금씩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타이슨 얘기했던가요?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 수평선을 가로지르고 장렬히 끓어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감탄하고, 여기 사람 아무도 없고
뭐 태고의 신비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이야기 막 하면서 오늘 새벽을 아침을 열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도 하나도 위험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위험하지 않은 동네였지만 치안은 참 좋아요. 네. 좀도둑, 그 흔한 좀도둑 소매치기 하나도 다낭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낫야짱에서도 그거 하나 뭐 걱정할 건 없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와우. 야, 혼자 하신다. 혼자 하시는군요. 아가씨, 네, 에어로빅 한다. 보통 저기에 뒤에 사람들 따라 붙어서 같이 하는다는데 왜 아무도 없지? 곧 좀 있으면 나올래나? 자, 전문가신데? 네. 저거 보러 나온 건 아니고요. 아침입니다, 지금. 네, 6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저 동쪽이고요. 해가 지금 네 이제 이 시간대로라면은 저기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에서 보이진 않지만요. 포항에서 한 번씩 네 뭐 지금 네 오늘이 새해 첫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1년 365일 중에 평범한 하루예요. 그 평범한 하루의 광경이 이렇습니다. 네. 물론 포항 호미곶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새해 1월 1일 아침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복작복작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좀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나마 좀 네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언뜻 어디 그 구멍이 있어서 해가 딱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일출 시간이 5시 42분이다 그러면은 뭐 50분이나 뭐 6시나 이쯤 돼서 해가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수평선이나 수평선이죠. 호미곶도 네 수평선을 오르는 그런 절묘한 타이밍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어느 정도 바다 위에 이렇게 낮게 걸려 있는 떠 있는 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조차도 네, 허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네, 지금 제기되는군요. 하늘도 예쁘고 뭐 사람도 많고 음악도 좋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말의 표현 중에서 날 샜다 라는 말 있잖아요. 날 샜다, 날 샜어. 뭐 일이 그르쳐졌다 혹은 뭐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막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적인 관용구잖아요. 그 말의 어원은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근대 영화사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이제 과거 초기 영화를 제작했을 때는 뭐 세트장이나 혹은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게 전혀 뭐 제대로 그런 뭐 특수 효과 같은 게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의 그냥 상황을 그대로 이용했어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과 관련되는 거는 야간 촬영, 밤 씬을 해야 될 때는 밤새워 영화를 찍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날이 이렇게 새어버리면은 더 이상 영화를 못 찍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팀, 스태프,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로 야 날 샜다 철수해 뭐 이런 이야기에서 날 샜다 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더군요. 뭐 이거는 뭐 민간 의원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최근의 그런 그리고 뭐 이 표현 자체도 오래되지 않은 것이어서 충분히 그럴듯하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뭐 영화를 찍는 건 아니지만은 날 샜습니다. 날 샌 것 같아요. 네. 문자 그래도도 날 샜고
또 그 관용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도 뭐 이 수가 틀렸다, 일 그르쳤다, 성공하지 못했다,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뭐 이런 사전적 의미, 맥락적 의미가 그대로 오늘도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날 샜습니다. 시간도 일출 시간 많이 지났고요. 철수 철수 안철수 아니고요. 철수. 저기 에어로빅 하는 아줌마, 열심히 혼자서 하고 계시군요. 네, 핑크타워 바로 앞이었고요. 제 옆에는 할머니 계셨고요. 야, 여기도 또 새로 운동하는 팀. 베트남 사람들 운동이 진짜 진심이군요. 저기는 발로 하는만, 여기는 손으로 하는 배구군요. 배구. 꽝충 광장입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들 수영하고, 현지인 할머니들 수영하고 지금 옷 갈아입고 계세요. 따로 뭐 씻지도 않고 옷 갈아입고 계세요. 현지인들이 수영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닭둘기들 저기 아줌마 모이 주다가 다 흘렸다. 우리 닭둘기들, 우리 새벽에 꽝충 광장의 풍경입니다. 네, 핑크타워 있고요. 네, 우리 여기 닭둘기들한테 잠깐 갔다가 갈까요? 시간도 많은데 오늘 뭐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께서 닭둘기들한테 모이를 주고 계신다가 한금 하다 흘려버렸어. 포식하네 얘네들. 네,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죠.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할 만도 해요. 이게 뭐 평화의 상징, 하얀 색깔 때문에 순결함 이런 거하고는 차치하고, 서양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flying rat, 날아다니는 들쥐 뭐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워낙 이 더럽고 또 병균도 많이 옮기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마우스는 집에 있는 집쥐이고요. rat, rat 하면 들쥐거든요. flying rat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우리 닭둘기들, 네, 얘들도 피둥피둥 살쪄서 닭둘기 많네요. 여기 현지인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가씨. 아이고, 이 아가씨가 모이 받아서 한번 던져 보실 모양입니다. 사진 찍고, 우와. 그리고 또 여기 또 우리 운동의 진심인, 유니폼까지 맞춰 입으셨네.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저씨들. 네. 이거 이런 종류의 스포츠 많습니다. 발로 얘네들 축구 잘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축구 정말 잘합니다. 이 정도 뭐 기술과 이런 축구 잘만 하지 않나요? 우와. 발로 다 받아내. 대박이다. 이렇게 할아버지들 머리 이렇게 깨끗하신 할아버지들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해내십니다. 해가 안 떠서 이 한낮에는 여기 꽝충 광장 오면 정말 평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얘네들도 없어요. 당연히 얘네들도 없어. 더우면은 새들도 안 날라와요.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이 아침 풍경이 이리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태극기 아니고 여기 베트남 국기, 노란색 별 펄럭이고 있고요. 바람이 조금 분다는 얘기죠. 시원한 바람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잘 들어가고요. 현지인들 운동 진심이고요. 날은 샜고요. 해는 떴는데 안 보입니다. 분명히 이 시각 지금 해가 떴을 텐데, 저기 보면 저쪽 하늘로는 지금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해가 분명히 뜬 거 맞아요. 이쪽에서 아마 떠서 지금 가려져 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는 붉게 많이 물들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 바라보는 저기
남쪽 방향. 네, 남쪽 방향 맞죠? 맞아. 남쪽 맞아, 남쪽. 남쪽 방향 해변 야자수와 함께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제 아침 미션은 이렇게 미션 컴플리티드 맞나? Finish it. 나름 나름 한글로 할아버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스케이트보드인데요. 미니.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네, 해돋이는 본걸로 해돋이는 본걸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9월 15일 목요일 일과를 시작을 하나요? 마감을 하나요? 네, 정리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상쾌하고 활기찹니다. 딱 그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상쾌하고 활기찹니다. 이쁘다. 이쁘다. 그죠? 요 장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해 뜨는 거 보고 싶었는데 무리를 해서 나왔는데. 자, 옆에 시청 있고 여기 유명한 레지던스 큰 거 있고요. 번쩍번쩍 제일 화려하죠. 그리고 요 길로 100m 정도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 길 건너서요 들어가면은 제 숙소가 나옵니다. 숙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